화려함, 레드카펫, 완벽한 할리우드 스타들의 얼굴 뒤에는 소수만이 보려 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타들 중 일부는 어떤 화장이나 조명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흔적들, 즉 흉터, 유전적 특성 또는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결점들이 그들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고통을 예술로, 수치를 자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 진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됨을 증명한 7명의 특별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무대를 정복하기 전 프레디 머큐리는 단순히 파로크 불사라였습니다. 그는 치아 때문에 놀림을 받던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윗니는 너무 커서 4개의 덧니가 다른 치아들을 앞으로 밀어내어 그에게 그 독특하고 거의 과장된 미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한 번도 교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그는 한때 어떤 비판보다도 큰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때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치아들은 폭풍처럼 거칠고 자유로운 4옥타브를 넘나드는 목소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결점으로 보았던 것을 순수한 마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의 독특함에, 그의 자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프레디는 진정한 위대함은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에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세상의 전부를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깊이 세상을 느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선천성 녹내장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은 안개를 통해 보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12살 때 모든 것을 바꾼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축구공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해치고 뇌출혈이 뒤따랐으며 빛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리, 모든 속삭임, 모든 침묵이 그가 탐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잃었다고 생각한 것을 그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둠은 음악이 되고 고통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숭고하며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는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경계가 사라진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열 알버트 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불멸하게 만든 것은 명성이나 상이 아니라 그의 태도였습니다. 보첼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눈을 잃는 것이 비전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세상이 어두워질 때 마음이 더 명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할 뒤에 숨는 배우들이 있는 반면 모든 인물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의 얼굴을 처음 보면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위십술에서 코까지 이어지는 가는 선입니다. 화장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희미한 입술 흉터의 흔적이며 삶이 그에게 남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주름이 보정되는 세상에서 그는 그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닉스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며 진정성이 완벽함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 중 아이의 입이 형성되던 시점에 갑자기 날카로운 복통을 느꼈다고 한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운명의 흔적 같았습니다.
스크린에서 이 작은 흉터는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워크 더 라인, 그리고 특히 조커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부가 아닌 그의 인물들의 깊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취약하고 부서지고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의 흉터는 결점이 아니라 하나의 서명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진실된 것에 대한 조용한 시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처음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은 너무 길고 너무 빽빽하며 거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희귀한 유전적 특징인 다모증이었습니다. 두 줄의 속눈썹 이후에 할리우드 전체를 사로잡을 전설적인 보라색 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눈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눈 깜박임 하나하나가 마법이었으며 미소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선물로 본 것은 종종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속눈썹이 안으로 자라 각막을 문질러 자극과 눈물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는 질병이나 가십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림프 부종, 스캔들, 그리고 할리우드가 그들의 아이콘에게 요구하는 잔인한 완벽함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떤 카메라도 담을 수 없는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잊을 수 없는 것이 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몰래 닦아낸 모든 눈물은 그녀의 눈빛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도자기가 아니었고 불이었습니다. 고통을 강점으로 바꾸면 그것 또한 빛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기 스타더스트가 되기 전, 반짝이와 우주복이 그의 상징이 되기 전, 데이비드 보이는 그저 런던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고 충동적이며 생기 넘쳤죠. 15살 때 그는 한 소녀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조지 언더우드와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단 한 번의 주먹질, 왼쪽 눈에 대한 주먹 한 방으로 보이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타격은 시신경을 손상시켰고 동공부동증이라 불리는 영구적인 동공 확장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두 개의 다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밝은 파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주처럼 어둡고 끝없이 깊었습니다. 불행처럼 시작된 것이 그의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눈들은 그를 신비롭게 거의 외계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동시에 인간이자 별인 사람처럼 반짝였습니다. 보이는 그 사고를 예술로 바꾸었고 그 차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화장을 했으며 팝 문화에 각인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록의 카멜레온, 절반은 빛, 절반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부상은 그의 시야를 방해했지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세상을 균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시각이 그를 그가 된 예술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시각을 빚지고 있다. 말 그대로 말이다. 데이비드 보이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로는 한 번의 타격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존재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이미 브루어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처음 출연했을 때 시청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지만 희생자 역할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인물이 아니라 재치, 강인함, 깊이를 지닌 개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움직이고 시선을 보냈습니다. 남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름이 결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이미는 많은 문을 닫게 만드는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2배로 열심히 일했고 강철 같은 규율로 대본을 외웠으며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함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출연은 수십 년간의 배제에 대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그녀는 뉴욕 패션 위크 런웨이를 걸은 최초의 다운 증후군 여성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관객들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존경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수용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위해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이미 브루어는 강연을 하고 가족들에게 영감을 주며 포괄성을 위해 싸우고 진정한 강인함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으로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꼬리표가 필요 없어요. 그저 저를 봐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라 재능에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 외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성들에게 자제하라고 가르치던 세상에서 돌리 파튼은 빛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가사는 시적이었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의 몸이었습니다. 풍만한 곡선, 금발의 갈기,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경력 초반부터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찬사, 다른 한편으로는 조롱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돌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싸구려처럼 보이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녀는 한때 농담하며 세상의 판단을 자신의 개인적인 선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전략가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동안 돌리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웃기 전에 스스로를 비웃었고 그 화려함을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반짝임과 재치 뒤에는 졸린과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를 작곡하며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 천재적인 작곡가의 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굽히지 않고도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취약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돌리 파튼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코 완벽한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이야기는 스타들의 세계에서 온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균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흉터, 차이점, 상실감, 이 모든 것은 삶, 투쟁, 그리고 극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우주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균열들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